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나스닥 시장 차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험악하죠. 이제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위협적인, 제가 이제 120주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주선 멀찌감치 떨어져서 1, 2주 안에 복원 못하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위치거든요.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는 막 부정론, 비관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MCM 이런 데서는 아직 바닥 아니야 그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은 반짝 반등 구간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클레이즈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증권사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감소한 시가총액이 애플이 2,200억 달러 감소하고, 뭐 테슬라 2천억 달러 근처,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저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상장사 벌써 저게 뭐 얼마나 모아놓은 금액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도 하락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 3.2% 정도까지 갔던 게 3.03, 3.04 이렇게까지 빠졌고, 또 이제 국제유가도 102달러대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110달러 언저리까지 갔던 게 102달러대까지 빠지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12%나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수요가 둔해질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미국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가격 빠지면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아닌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유발하는 최대 요인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하락했다라면 어쩌면 금리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어떤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국제유가 빠진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뭐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 뭐 봉쇄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외신에서는 다른 각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러시아 원유를 수출 못하도록, 그러니까 원유 수출 못하고 또 석유 관련된 제품도 수출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헝가리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반대해서 이제 러시아 석유 수출 제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급이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 그게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됐다. 그러니까 재료가 더해지면서 유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헝가리가 좀처럼 찬성을 안 하고 있어서 유가가 여기서 쉽게 튀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110달러가 완전히 고점이 된다라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110달러 언저리에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오늘 낙폭을 줄이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ADR인데, 이게 지금 코스피 ADR이거든요. 코스피는 80이 바닥입니다. 80이 바닥인데, 그러니까 종가로는 82 정도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78까지 빠졌었어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에 과매도권으로 내려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어제가 과매도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5가 과매도인데 오늘 장 초반에 69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코스피는 살짝 종가 기준으로는 위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양시장이 과매도권으로 내려왔다. 1월 같은 경우는 과매도 내려오고 3일 더 빠졌다가 그때부터 반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즈음 됐을 때 이제 슬슬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부 또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주봉, 삼성전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주봉에서 이 200주선이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 선, 뭐, 여기 차트로 보시다시피 뭐, 깨져도 복원하고 지지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던 자리였잖아요. 근데 오늘 좀 확대시켜서 보면 그 근처에서 최근에 버티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서 이제 버텨내면서 하이닉스가, 제가 버티니까 나는 가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ADR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 주봉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봐서 어쩌면 이 즈음이 이제 일단 단기 바닥, 뭐 추세적인 바닥이다라고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고, 단기 바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이게 이제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데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많이 팔았죠. 사실 외국인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들 매도의 일부를 좀 상쇄시켜줬고, 근데 관심 있는 건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 사이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붙어줬을 때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 줄어들면
숨통이 확 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는 좀 수급이 비정상적일 수 있어서 우리가 추세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들 이외에 금융 투자가 계속 매수를 해줄 거냐, 요것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많이 팔아서 5거래일 연속해서 선물 매도가 나왔고,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5,000계약 정도의 매도가 쌓였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오바예요. 예, 매도가. 근데 이제 오늘 약간의 변화가 풋옵션을 계속 6일 동안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콜을 물론 팔긴 했지만 풋옵션을 오늘 매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장에서도 풋옵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선물 매수로 바뀌고 하면 조금 이제 오늘 쳤던 저점이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내려라 이렇게 베팅 막 풋옵션 매수에 선물 매도 저렇게 쳐버리면 뭐 베팅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런 베팅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야 변화가 생겨야 외국인들이 사전 정지 작업 해놓은 게 돼서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장의 어떤 선물 옵션 변화, 만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기 전이라 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미증시에서 더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석을 할지언정 유가 하락이 더 나와주는 게 경기 침체 재료보다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재료를 나중에 끌어올 수 있거든요. 요게 지금 당장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환율 이야기를 오늘 아침 팟캐스트 방송에서 집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유가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입 비용 증가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나고, 무역수지 적자라는 거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거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좀 눌러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형주가 더 풀리게 되는 거고, 요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오늘 저점 매수가 일부 가동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가동이 되긴 했지만 낙폭을 줄인 거지 플러스 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 있는 저점 매수는 지수가 플러스까지 돌리면서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까지 늘어나는 거. 지금 ADR이 충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을 타이밍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와 달리 뭐 60 본다, 뭐 더 빠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로는 이게 사실 업종 전체가 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봐야 되는 게 통신장비주들 일부, 소부장, 이게 오늘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이내에 반도체 매출 2배 올린다, 뭐 이런 어떤 기사가 뜬 게 있었잖아요. 소부장이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움직였고, 하이닉스가 잘 움직였고, 하이닉스 11만 원 이하가 내년도 실적을 추정했을 때 PBR 0.89배인데 과거에 하이닉스가 저점 나왔을 때가 0.89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반응은 오늘 조합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내일장에서는 여기에 삼성전자가 더 들어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구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게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역대 20% 이상 하락한 상황,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장중 최저점 쳤을 때 낙폭과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은 뭐 21%에서 많게는 50% 넘은 적도 있는데, 기간은 12개월이 제일 길었거든요. 한 사이클이. 그러니까 그 저점을 더 깨지 않고 버티는 걸 갖다가 이제 저점이라고 잡는다면 12개월이 제일 길었는데 지금 11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좀 다음 달 정도에는 늦어도 돌릴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추세적으로 V로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주요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이제 좀 제가 통계 삼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제가 또 다른 통계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건 또 내일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